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화가 다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속해 있는 영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많은 여성분들은 좀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다들 연애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자신들의 친구나 언니나 뭐 동생이나 다 주변에 퍼뜨리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일거수일투족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제 친구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이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근데 여성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저는 제가 속한 영화는 비유하자면 약간 스타트업 영화에 가깝거든요.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사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난도 많이 치는 편이고 이런저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로맨스 세계관 속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 모든 게 나를 꼬시기 위한 뭐 대표의 지금 플러팅이다로 보이는 거예요. 부처의 눈에는 뭐 부처만 보인다는 말처럼 세상 모두가 나를 꼬시려고 하거나 뭔가 나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핑크빛으로 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원래는 그런 걸 잘 이해 못했다가 최근에 제가 전 사업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누굴 만나든 사업적인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여의도에서 구독자분들 오시면 음료수 사드린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업적 마인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하고 콜라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아마 그런 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께서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눈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사업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로맨스 세계관에 있는 분들은 로맨스로만 모든 걸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거를 알아간다라는 거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들 중에는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1도 없는,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너무도 소시민스러운 생각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생각도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해요. 그냥 퇴근하면 게임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가 무슨 뭐 5포 세대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많은 걸 포기한 세대다. 연애, 결혼 뭐 이런 거 다. 정확히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애도 안 하고, 연애도 못 하는 거에 가깝긴 한데 하여튼 연애도 안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딱히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현실에서 일 끝나면 게임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인터넷 방송, 그리고 요즘 재밌는 것들, 맛있는 거,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친구들을 별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그 친구들이 원하는 세계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 형태의 사업 제안을 하던 돈 벌 기회를 얘기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은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이제 좀 답답했어요. 그랬다가 뭐 너의 세계가 또 있으니까 너가 속한 세계가 있겠지. 저는 솔직히 저는 여자도 좋아하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좋아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포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그래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결정해서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안락함을 찾은 거죠. 제가 한참 돈을 잘 벌고 그럴 때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자신의 삶의 디테일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시덥잖은 시간들을 보내곤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친구들의 삶을 공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일하면서 쉴 때는 뭐하냐? 모바일 게임을 하고, 집에 가면 뭐하냐? 스팀 게임하고, 또 온라인 게임하고, 그 게임이 모든 여가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여자친구를 만들 필요도 사실상 없고, 성욕도 뭐 혼자서 뭐 해결을 하는 건지 뭐 모르죠. 하여튼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쳐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속한 세계가 다른데,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정말 그 사람의 순수한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로맨스 코미디의 영화에 속한 사람들은 로맨스를 원하거든요.
원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플러팅 하는 거야. 저 사람 사실 나 좋아하는데 지금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나 꼬시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사고 방식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저런 사람은 뭐든지 돈 벌려고 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러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저는 컸어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다 사회에 진입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 그거를 걱정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내한테 이제 미래가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의 삶은 로맨스 코미디나 이런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뭐 다큐 24시 무슨 뭐 고시원 뭐 스토리 담은 그런 거에 좀 가까웠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뭐 집도 있고 이제 막 자녀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 그 세대가 속한 또 세상이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나뉘겠죠. 어떤 사람은 막장 드라마의 세상을 살고 있어서 불륜을 동경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불륜이 발생하잖아요. 뭐 중년에 뭐 뜨거운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형태만 달라진 거죠. 젊은 시절에 있었던 게 좀 더 나이 먹었을 때 좀 다른 형태, 좀 다른 장소로 바뀌었던 것 뿐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영화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연예인들이 종종 마약 문제나 어떤 뭐 섹스 스캔들이나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이나 뭐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내 맘대로 너무 모든 게 쉬운 세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지키는 기본적인 법들도 나는 안 지켜도 돼. 난 좀 어겨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면 상상하기 힘든 짓들을 하고, 일반인이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뭐 약물 같은 거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속한 세상이 곧 그 사람들을 붕괴시킨 거죠.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동경받는 그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했던 시절, 처음에 했던 그 모습, 연습생 시절의 마인드는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사는 법을 또 알고 있었다면 아마 분명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누군가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세계로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속한 세계 때문에 프리즘처럼 그냥 모든 걸 한 방향으로밖에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저주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간 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차 이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빨간 차를 몇 대 보셨나요? 빨간 차 본 개수를 말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 별로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회색 차, 뭐 까만 차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빨간 차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빨간 차 이론을 듣고서 밖에 나가서 제가 다니는 길거리에 빨간 차가 실제로 몇 대나 지나가는지를 한번 세봤어요. 근데 막상 세보니까 빨간 차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당장 광역버스들 다 빨간색이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타는 차 중에서도 빨간 차가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빨간 차가 얼마나 많았는지 인지를 못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거를 주시하지 않고서는 흘려보낸다 할 때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속한 세계에 있으면은 딱 그거에 맞춰서밖에 세상을 보질 못해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돈 버는 방법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을 보는 방법을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기회가 있어도, 적절한 투자 기회가 있어도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죠. 로맨스의 프리즘으로 꽉 찬 사람은 지금 내 삶에 수많은 기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로맨스 기준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으면서 잘 다닐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꼬시려고 안 했는데 혼자 그냥 뇌내 망상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이 날 꼬시려고 하고 있고, 저 사람 나한테 작업치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회사 못 다니겠어. 멍청한 짓이지만은 그런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그런 세계를 좀 깨려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사업가로서 가진 세상은 모든 게 다 비즈니스 기회고 모든 게 다 돈의 흐름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때로는 그거랑 완전히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삶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요. 가령 제가 글을 쓸 때는 작가의 시선으로만 이 세상을 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에 대해서 작가들은 어떻게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똑같은 비도. 아니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 구도가 보일 거잖아요. 예쁜 구도가 보일 거고, 어떤 빛이 보일 거고, 잡고 싶은 그런 오브제들이 다 있겠죠. 다른 사람의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시야가 열리게 돼요. 근데 그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그걸 의식하기만 하면 보이는 거죠. 내가 의식하기만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별의별 요청을 다 받는데 그 해결책을 찾아보면은 해결책이 언제나 있었어요. 해결책이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해결책은 내가 아직 못 찾았던 거지 해결책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어. 이거는 굉장히 멍청한 표현이었던 거죠. 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을 모아야 될 때랑 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사업가의 시선으로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장가도 가기 힘들겠죠. 때로는 이 사업가의 시선이 아니라 그 로맨스 영화의 시선으로 여성을 봐야겠죠. 그래야 장가도 가고 뭐 자식도 낳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가적 마인드로 안 살아보셨다면은 반대로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컴퓨터, 스마트폰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물건들만 이용해서도 부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부가 수익을 왜 나는 못 만들까? 어떤 사람은 나랑 똑같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부가 수익을 만드는데 왜 나는 못 만들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한테 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내가 갖고 있었던 기회를, 몰랐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스토리가 생기고 나만의 이야기가 생기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